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강의 시간인 3D 프린터로 블렌드 모델링 출력 시 주의사항, 정말 마지막 강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큰 대목을 4개나 진행을 했습니다.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3D 설계 프로그램, 디자인 프로그램까지. 어떻게 보면 각각 주어진 시간이 짧으면 3시간, 길면은 5시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는데,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찬가지로 모델링 출력 시에 대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일반 모델링 프로그램보다는 저희 설계 프로그램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미리 더 많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앞으로 더 보시는 강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 요 마지막 시간만 집중을 잘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나 고려할 점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 3D 프린터로 블렌더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블렌더 모델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 모델링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블렌더 모델링으로 한정이 되지 않는 주의사항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마이어 프로그램으로 저한테 출력을 요청한 학생들, 시네마 4D로 출력을 요청한 학생들, 스컬포트리스를 기반으로 요청한 학생들, 그리고 블렌더까지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학생들이 저한테 자유곡선이 많은 캐릭터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 모델링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현재까지 총 4개의 모델링들을 출력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해결 방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첫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무리로 블렌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물체를 이동시키는 기능은 X, Y, Z를 누르면 그 축으로만 이동한다. 이거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그랩이나 아니면 익스트루더 같은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도 X나 Y, Z를 누른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또는 정밀하고 좀 오차범위가 없는 동안, 오차머리가 없는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 Z나 X. 제가 이제 이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와이어 프레임이라 그래서 컨트롤 Z, 컨트롤 X.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틀입니다. 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뷰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딱 정면에 대한 프레임이 딱 생기긴 해요. 지금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모델링을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와이어 프레임이 안 나왔는데, 처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정면에 맞춰서 딱 중심을 맞출 수 있게끔 체크가 가능합니다. 뭐 위치를 맞추는 거는 XZ, YZ 이 좌표계를 돌려가면서 확인 후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의 기회가 많은 게, 블렌더로 주의할 점이 3D 프린터로 출력 시 블렌더에 대한 주의사항인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슬라이스 프로그램에도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능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아직 진행도나 슬라이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메시픽스에 대한 기능은 넣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나서 오류가 생기셨을 때 저한테 메일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파일을 수정해 드리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슬라이서를 통해서 저희가 슬라이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 그러니까 레이어가 쌓이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가 허공으로 붕 떠 있죠. 붕 떠 있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잘 만든 이제 모델링 중에 하나였는데 어깨 부분 떨어져 있고 손 부분 깨져 있고 발 부분 뭉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부분도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서로 금이 가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제가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이제 모델링을 받게 됐을 때 거의 7, 80%는 이런 식으로 깨져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깨져서 나오냐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아까 트리파트 이 블렌더 상에서 진행을 했을 때 상자가 하나 있고 상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상자 하나를 붙여서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잘 서로 편집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붙어있는 요 사이에 대한 공백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프린터에서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자,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조인이 돼야 되는데 딱 이 부분만 공간이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 보시는데 그대로 이게 맞습니다. 내부는 채워져 있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실제로 출력하게 되면은 분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슬라이서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파일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균열이 일어나면서 실제 출력이 깨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누락이 돼서 나온다.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 1, 2번.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블렌더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저희가 인셋페이스 부분에서 너무 잘못 늘리다 보면 화면이 약간 검정색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모델링상으로도 뭔가 이렇게 검은잡잡하게 무언가가 나와 있게 되면은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메쉬가 계속 겹치고 누락돼 있어서 뭉쳐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이 모델링 같은 경우 무언가 뭉쳐 있는 거에 대한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스컬프팅에 대한 기능을 너무 강하게 써가지고 지금 메쉬들이 다 뭉쳐진 겁니다. 겹쳐진 부분 다 겹쳐졌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메쉬가 너무 무더기처럼 계속 메쉬를 더해서 계속 쌓아간 겁니다. 이 학생들은 모델링을 했을 때. 자, 이럴 경우 출력이 매우 불확실하다. 실질적으로 출력이 가능해도 불확실하고 출력이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퀄리티 부분에서 굉장히
질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모델링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프린터 노즐에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데이터가 충돌이 돼서 계속 노즐을 쏘고 그 다음에 리트랙션으로 필라멘트를 당기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동작으로 인해서 필라멘트가 주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메쉬가 뭉쳐 보이거나 블렌더상으로 봐도 표면 부분이 부자연스러우실 경우에는 꼭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이런 표면이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을 제가 같이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들에 대한 그런 거랑은 좀 다른데 전체적인 이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해결 방법. 자,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메쉬 부분의 표면을 너무 무더기처럼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하며 여러분들이 파일과 파일을 나눴을 때 또는 파일과 파일끼리 합쳐서 하실 때 반드시 조인기는 꼭 조인기는 잘 써주셔야 됩니다. 조인기는 잘 써주시고 메쉬가 너무 스크롤 피팅으로 너무 과하게 누락이 되지 않거나 과하게 스크롤 피팅이 들어가 있지 않거나 요 정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불리언 기능으로 같이 불리언 기능 사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불리언 기능 반드시 잘 사용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50% 이상 문제 해결이 다 됩니다. 그 이상은 슬라이서 상에서의 약간 이제 노하우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해결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페이지 장에서 미리 봤지만 그러면 캐릭터나 이런 디자인 같은 자유곡선이 굉장히 많은 출력물들 이런 출력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프린터를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야지 훨씬 더 안정적이며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표면의 퀄리티를 많이 높일 수 있을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프린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캐릭터 출력물도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온 출력물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곡선이나 이런 디자인이 많이 강조된 출력물들을 뽑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신중하게 자세도 최대한 신중하게 잡고 서포트에서도 일반 서포트가 아니라 트리 서포트라 그래서 내부에서 서포트가 좀 채워져도 충분히 서포트 제거에 용이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트리 서포트까지 설정을 해가면서 출력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추가적인 기능까지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하거나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 넘겨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세우기 위해서 발판을 제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마지막이 이번 마지막 강의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공부를 해보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델링 프로그램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총 3가지를 잡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효율적인 마지막 강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프린터는 FDM 방식으로 쌓아가기 때문에 출력물을 세우기 위해 발판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훨씬 출력할 때 오히려 서포트가 세울 필요가 없는 부분에 지지대가 들어가면서 표면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이 큐어라상에서 이 빨간색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죠? 서포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형상은 여러분들이 이 끝에가 보이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출력물들은 발판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 뒷면 부분으로
눕혀서 출력을 진행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판이 있게 되면 출력물을 눕혀서 출력하기가 부담스럽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판으로 인해서 출력 시간도 훨씬 늘어나고 발판을 눕혀서 출력을 하게 됐을 때 이 발판과 이 발 부분에 정확하게 붙은지에 대한 퀄리티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급적이면 발판 부분은 항상 따로 출력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효율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모델링 하나가 있으면 발판 파일 이런 식으로 파일 총 2개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리입니다. 근데 발판이 말고 이번엔 출력물에 대한 분리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출력물을 출력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출력을 했고 이 출력물이 생각보다 크기가 컸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면 이 뿔 부분 뒤에 이 광석 부분 그리고 서포트가 쌓이기 때문에 이 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출력한 학생에 대한 출력물이고요. 한 번에 출력하기 곤란했습니다. 이게 특히 뿔 부분이 많이 힘들었고 서포트가 생성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쉽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 여기와 여기 사실 꼬리도 따로 분리하면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이런 꼬리 같은 경우에는 붙이거나 서로를 조립하기 위해서 이 홈 부분을 파기가 굉장히 애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꼬리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냥 오케이를 했고 이런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출력을 진행해서 씁니다. 그래서 출력물이 크거나 이 부분 출력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냥 서로 파일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파일을 저장할 때는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본을 1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원본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원본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2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2번으로 저장하시고 다음에는 또 3번을 저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작업 히스토리, 여러분들의 작업의 과정을 계속 저장을 하시면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정을 하고 내가 이 부분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 한 파일로 계속 덮어가면서 수정을 하면 나중에 수정을 하고 싶어도 수정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장을 여러 파트로 나눠서 저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툴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디자인적인 감각이 많이 나옵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미 제가 준비한 예제와 실제 출력한 사진들만 가지고 와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같이 했던 모델링 프로그램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출력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뚫려 있는 부분, 가운데가 서로 틈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제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가 뚫려 있는 모델링은 한 번에 출력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배웠죠. FDM 프린터는 공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굳는 것도 아니고 중력의 영향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서포트가 쌓입니다. 특히 이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가 똑같이 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제거 못하고 이 안에 있는 이 표현한 부분 절대 살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맨 처음 큰 대목 3D 프린터에서 했을 때 수용성 서포트라면 모를까? 수용성 서포트가 아닌 경우에는 출력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은 상단, 그러니까 상판과 하판을 분리해서
출력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발판 및 조립 출력품을 세우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조립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제 공차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구멍을 파게 되고 그 세우는 구멍에 맞게끔 출력물이 차라리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줘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차라리 공차를 좀 더 많이 줘서 안에다가 록타이트를 쫙 깔아놓고 세우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 그대로 발판과 조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헐렁할 수 있지만 이 내부 안쪽에 접착제를 왕창 뿌려놓는다면 흔들리지도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고 나서 조립품을 맞춰주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출력이 애매한 예제.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머리가 뿔이 있고 팔이 이렇게 있어서 팔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제는 출력하기 굉장히 많이 곤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눕혀서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하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포트가 쌓이면서 서포트를 떼다가 부러질 위험도 있었고 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포트가 쌓일 때 이것 또한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 같은 경우는 항상 그냥 가급적이면 분리를 해서 붙이시는 방법으로.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이실 때 안쪽에 똑같이 파이는 홈만큼 구멍이 나 있었으면 훨씬 더 서로 접합해서 연결하기가 훨씬 쉽지 않았을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상 여러분들이 이제 블렌더로도 하실 때는 항상 구멍을 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물에 자유곡선이 존재할 경우입니다. 자유곡선이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자유형상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 3D 프린터는 FDM 3D 프린터 FDM은 방식이 ZX, Y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쵸? 저희가 X, Y, Z 방면으로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그랗게 체크해둔 자유곡선 출력물을 뽑기가 굉장히 힘들고 퀄리티가 좋지 못할 수 있다. 자유곡선 출력물의 두께가 얇거나 크기가 작은데 서포트가 쌓이게 될 경우 부러질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자유곡선을 만드실 경우 두께와 크기가 일정 정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도저히 접합부를 할 수가 없어. 두 개에 대한 접합이나 어셈블리, 즉 조립이 불가능한데 한 번에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자유곡선이 있으실 경우에 두께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두께를 어차피 많이 주셔도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는 게 3D 프린터가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가 사방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의 출력물을 굉장히 많이 뽑아봤는데 특히나 이런 식으로 자유곡선만 달랑 달린 부분은 굉장히 출력의 표면이 좋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통째로 한 번에 출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나마 출력이 잘 되냐면 이 부분은 그냥 두께를 조금 많이 키워서 출력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출력을 훨씬 더 많이 키워야지 서포트적인 부분이 쌓여도 어느 정도 부러지지 않을 위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출력이 안 되는 것보다는 출력이 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인데 이 모델링 크기는 저희가 렌더 3 저희 시스쿨 6층에 있는 것 기반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강의에 대한 포커스가 6층에 있는 시설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이제 주 포커스였기 때문에
그 프린터의 크기에 맞췄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큰 프린터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이 또 불가능한 부분이 이젠 아예 존재를 합니다. 지금 화질이 나빠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안쪽이 서로 막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안쪽이 공백이 있는 겁니다. 서로 안쪽이 틈이 있어서 서포트는 쌓이는데 외부가 아예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안으로 벤치나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이런 걸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하수구를 볼 때 그런 느낌? 하수구에 이제 바닥에 있는 철장을 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의 출력물들입니다. 위쪽이 막혀 있으면서 서포트가 생겨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모델링 빈 공간에 사이 출력물이 쌓이지 않게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자유곡선이나 이런 캐릭터 디자인 쪽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타협이 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막혀있는 출력을 할 때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 조금 서로의 조율을 하신 다음에 표현을 조금 그냥 없애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출력을 뽑을 수 있게끔 리퍼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시던지, 여러분들이 이런 점만 고려를 하셔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촘촘한 거는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얇고 촘촘할 경우에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거는 출력이 가능하지만 또한 그것 또한 퀄리티나 출력이 쉽지 못합니다. 이런 그물망이나 거미줄처럼 보이는 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속이 비어있으면서 겉이 매우 얇고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보이는 형상들도 출력이 매우 힘듭니다라고 제가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거면 최소한의 두께가 항상 더 있어야 된다. 두께가 있어야 되고, 두께가 얇고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이런 거는 서포트 제거도 불가능합니다. 리퍼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의 출력물을 뽑으실 때는 퀄리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서포트가 쌓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서포트가 쌓여도 그 형상이 그대로 잘 출력이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기 때문에 약간 흘러내리고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이 뭉개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께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블렌더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면을 자르고 나서 내부를 보여줬을 때 두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맨 처음에 제가 블렌더 강의에서 그냥 면만 잘라내면 두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두께를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두께를 주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출력물을 뽑을 때 슬라이서에서 오류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오류가 나고요. 그 오류에 대한 부분은 여기 홀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벽면에 색깔이 들고 바닥이 초록색으로 약간 보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큐라입니다. 큐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큐라 프로그램이거든요. 큐라에서 인공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냥 막아버립니다. 알아서 리페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리페어 기능이 알아서 들어가서 내부에 전부 다 그냥 채워버립니다, 스스로. 실제로 모델링은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 슬라이서를 하려고 출력을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께를 확인하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두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두께가 있는데 왜 홀로그램 이런 오류 현상이 나오냐면 이건 기능의 문제인데요.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잡아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 경험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이걸 좀 다르게 학생들이 그린 거 보니까 주로 서로 그 기능 있잖아요. 분리형 기능에서 서로 겹쳐서 이 제거하는 기능. 요 기능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런 식의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류를 잡아낼 때는 솔리디피라 그래서 솔리드화 시키는 그 모디파이 그 스패너의 이제 도구 중에 이제 솔리디피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 솔리디피를 좀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두께를 주게 돼서 제가 실제로 이 모델링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여기서 verify를 이제 solidify라고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두께를 가지게 되지만 두께를 가진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solidify라고 해서 특히 이제 두께를 가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부에 계속 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이 붙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반드시 잘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 웬만한 블렌더나 이 프로그램에서 익스트루더 이 기능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익스트루더라고 해서 우리가 이 면을 잡고 이 버튼으로 이 출력을 잡아내는 것. 익스트루더로 뽑는 것 자체가 내부가 다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애초에 속이 다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더로 돌출을 하지만 많이 속이 다 비어 있고, 자 그래브로 해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요거는 애초에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다 내부가 없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적당한 솔리디피 기능을 넣고 슬라이스 상에서도 어느 정도 수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하실 때 끝이 뾰족한지 확인을 이제 하라고 제가 맨 처음 저희 프린터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트리 서포트입니다. 저희가 일반 서포트를 봤던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걸 이제 트리 서포트라고 하는데 트리 서포트의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출력물에 대해서 자유곡선이 많고 서포트가 너무 난해하게 끼는 게 아니면 트리 서포트를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주제로 넘어와서 끝이 뾰족한지 확인인데 이거는 저는 많은 학생들이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바닥면이 있어서 이 머리 부분들이 이 뾰족한 게 마지막 머리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기준을 잡고 출력하는 게 한 번에 최대한의 문제가 없이 출력이 가능한 형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끝이 뾰족하니까 조금 뭉개져서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끝에 뾰족한 부분이 베드에 안착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끝이 살짝 뭉개졌었습니다. 물론 안착이 운 좋게 안착이 잘 돼서 출력이 됐던 것도 있지만 3D 프린터 자체가 항상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끝이 너무 뾰족한 경우에는 출력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물론 실패한다고 해서 완전히 막 뭉개지듯이 실패는 아니고요. 끝에가 살짝 무너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력물을 뽑을 기회가 생기신다면 한번 직접 출력을 해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이것 또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협의를 좀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특히 협의를 하는 겁니다. 출력은 되는데 약간의 퀄리티를 내려놓고 출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뭉개져도 괜찮은 경우에만 진행을 하라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끝이 뾰족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마지막으로
STL 파일 저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을 꺼내서 익스포트로 가진 다음에 STL 파일, 요 파일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좀 끝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실제로는 제가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생각보다 많이들 출력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출력한 사진들은 또 몇 개 못 넣었는데, 그 이상으로도 출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것만 좀 많이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출력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메쉬 리페어적인 부분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해결을 좀 요구하신다면 제가 같이 맞춰서 거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